(3학년 2학기) 과학 5단원 소리의 성질. 소리는 어떻게 반사될까요?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3학년 과학을 같이 공부하는 호기심 많은 모야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소리는 떨리면서 생기고 그 소리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을 통해 전달이 돼서 귀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야쌤은 이렇게 떨면서 여행을 하는 소리가 잘 전달되다가 앞을 못 보고 어디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딘가에 부딪히면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떨던 소리가 힘을 잃고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소리들은 똑똑하게 전달되다가 부딪히지 않게 피해가나?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야? 소리의 반사를 설명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 혹시 소리가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모야쌤, 어떻게 소리가 부딪혀서 되돌아와요? 소리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메아리를 생각해 볼까요? 메아리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꼭 산에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요. 빈 교실에서 소리를 외쳐봤다거나 빈 집이나 체육관, 수영장 아니면 목욕탕 같은 곳에서 소리를 외치면 잠시 뒤에 그 소리가 다시 들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떨리면서 전달되던 소리가 벽 같은 곳에 부딪히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해요. 친구들 거울의 모습이 반사돼서 보이죠? 그것과 같아요. 그럼 소리의 반사는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일어날까요? 소리를 한번 공으로 바꿔볼게요. 공을 앞으로 굴렸는데 나무판이 있어서 부딪혀서 반사된 거랑 스티로폼판에 부딪혀서 반사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판에 부딪힌 공은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줄어들지 않겠죠. 하지만 스티로폼판에 부딪힌 공은 속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소리도 공과 같이 떨림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돼서 잘 반사되지 않아요. 모야쌤이 앞에서 메아리라고 얘기해줬던 몇 가지 예도 다 딱딱한 벽이나 돌에 소리가 반사돼서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의 반사를 잘 이용하면 소리의 방향을 바꿔주어서 다시 들리게 하거나 원하는 곳에 잘 들리게 하거나 잘 안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곳에서 잘 들리게 하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반사시켜야겠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간을 내서 소리를 들으러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연장이에요. 공연장에서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좋고 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공연장 천장에는 반사판이 붙어 있어요. 그 반사판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소리를 다시 반사시켜줘요. 공연장 전체에 소리를 골고루 전달해 준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듣고 싶은 소리도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잔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 하하하,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들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음들이 있는지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들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등이 있죠. 그러다가 공사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공사장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땅을 뚫는 소리, 이런 큰 소리들이 있죠. 이런 소리들을 잠깐 들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주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반사를 이용해 이런 소음을 줄여주어야 해요. 소리의 반사를 어떻게 이용해야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소리의 크기를 줄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반사시킬 때 세기를 줄여주는 방법을 앞에서 알아보았죠. 반사되는 판을 딱딱한 판이 아니라 부드러운 판으로 설치해주면 소리의 힘이 부드러운 판에 흡수돼서 소리의 세기가 줄어들어요. 이런 걸 소음을 방지해준다고 해서 방음벽이라고 해요. 이런 방음벽은 소리가 크게 나는 음악실이나 녹음실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친구들, 반전이 있어요. 사실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방음벽 말고 딱딱한 판으로 된 방음벽도 있어요. 소리의 세기를 줄여주는 방법 말고 소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한 방음벽인데요. 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음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도로 옆에 투명하고 높은 벽을 본 적 있어요? 그게 도로 방음벽이에요. 큰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는 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도로에서 나는 소리가 반사돼서 소리의 방향을 도로로 다시 돌아가게 바꿔줘야 해요. 그리고 공사장에도 이런 소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사장 밖에서 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의 반사를 이용해서 소음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 위층에서 뛰어다니거나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그리고 의자를 끌거나 청소기 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걸어다니고 문을 살살 닫고 의자를 살짝 들어서 옮기고 늦은 시간에는 청소기를 쓰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힘드니까 여러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거나 문에 푹신한 물질을 붙여줘요. 그리고 의자 발에 스펀지를 붙여주거나 마개를 씌워주거나 양말을 신겨줘요. 청소기는 밤늦게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깨어있는 낮에 사용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반사되었는지 등 이제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듣기보다는 생각하면서 듣게 될걸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 떨려서 나는 건지, 무엇이 전달해 주었는지, 어디에 반사돼서 다시 나한테 들리는지 등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이제 3학년 2학기 과학은 한 강의가 남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걸 복습해 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